근데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되는 게 타인을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오늘은 운전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장시간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만 하다가 졸음도 깰 겸 영상도 찍을 겸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사실 제 채널이 지호의 사색지대인데 사색은 별로 올라오지 않고 계속 영상 편집에 관한 이야기들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가 하는 생각들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최근에 꽤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즈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튜브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엄청 먹었죠. 이유는 아동 개인정보를 부모 허락 없이 수집하면 안 되는데 광고를 목적으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그게 이제 위법이라고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키즈 채널 운영하는 유튜버들에게도 영향이 갔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이 계정으로 보는 사람이 아동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계정의 시청 패턴을 조사를 해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보냈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키즈 채널은 유튜브 키즈로 옮겨가라, 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은 키즈 채널 같은 것들은 광고나 그런 게 제한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한 4개월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 때문에 키즈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멘붕이 온 상태이죠. 이 사건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키즈 채널 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되나에 대한 팩트 체크 비슷한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보여줬다가 지금 아예 끊어버리고 보여주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그러면 유튜브 안 보여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키즈 유튜버 하시는 분들 제 채널 구독자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무작위로 아무 광고가 이렇게 틀어지는 방식도 있고 그 영상 채널이나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직접 스폰을 해가지고 해주는 광고도 있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학습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가지 방식 중에 추천 방식의 패턴을 수집해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광고 패턴이 키즈 채널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기존의 광고들은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맞춤형 광고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니까 이 전에 비해서 수익이 좀 줄어들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폭이 얼마나 클 거냐 하는 거는 실제로 유예기간 뒤에 시행되고 나서 키즈 채널 유튜버들이 어떻게 리뷰하는가를 살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키즈 채널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수익이 다소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된다라는 것, 이제 팩트 체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왜 저희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보여줬다가 지금은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고 있나, 또 대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애들을 보는 게 힘들 때에는 아이들을 유튜브를 보여주곤 했어요. 특별히 저희 집은 애들이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을 같이 키우다 보니까 기쁨도 얻는 게 많지만 이게 힘들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를 아예 안 보여주고 키우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재밌는 거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애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유튜브 옆에 관련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영상들 누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들 보기에도 좋은 콘텐츠가 있겠지만 애들이 안 봤으면 하는 콘텐츠들도 꽤 보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러시아 쪽 영상 같았는데요. 어린이들이 나와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든가 아니면은 장난감 칼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폭력 관련된, 전쟁 관련된 그런 영상을 아무리 그 장난감이고 그래도 저희 아이들 뭐 한 3살, 4살 그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 거슬렸고, 두 번째는 유튜브의 영상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중독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한국 키즈 채널이라고 해도 내용이 건강하지 못한 게 꽤 많았어요. 제가 그게 어떤 튜브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랑 놀아요. 근데 노는 방식이 부모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이는 건데 그거를 장난으로 미화를 시키는 거죠. 저 장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걸 재미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에게 교육상 너무나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행동 패턴을 재미있다라고 느끼면서 조금씩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거야, 웃어도 되는 거야 라고 계속 교육을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 제 주변 분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유튜브를 보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고 너희들이 안 배웠으면 하는 내용인데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엄마 아빠는 이게 너무나 싫다. 난 너희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고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장난으로라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도와줄 줄 알고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서는 계속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과는 계속 반대되는 것만 보여준다. 그래서 이거를 안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을 처음에 많이 했죠.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역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잘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된 요인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저희가 무작정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넷플릭스였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히 다르냐? 첫째, 컨텐츠가 일단 한번 검증이 돼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이 되려면은 그게 넷플릭스와 계약이 돼야 되죠. 계약이 되려면 넷플릭스에서 그 내용을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이런 검증 과정이 일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매우 미약합니다. 기껏해야 유튜브 정관이나 그런 것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리즘이나 컴퓨터로 걸러내는 작업인데 그걸로 그게 그렇게 훌륭하게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영상보다는 그래도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책임지고 이렇게 걸러주는 한 번 이렇게 필터링한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로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의 내용을 저희가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넷플릭스로 옮겨와서 넷플릭스 안에도 정말로 무궁무진한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아이들 나이와 생각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넷플릭스에 생각보다 그런 콘텐츠들이 잘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아무 영상이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콘텐츠들을 잘 골라서 이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작하는 영상들보다는 비교적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제작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 영상들에 이제 한글이 더빙된 것들, 그런 것들이죠. 아이들 영상 보여주는 거 자세히 관찰을 하시면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제작해서 보여주는 영상들은요, 보통 대결 구조예요. 누구랑 싸우거나 누구랑 갈등이 있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누구를 미워했는데 화해했거나 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대결 구조가 나타나고요. 그 대결 구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의 진행 과정으로 영상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악당이 있으면은 착한 놈이 나와서 걔를 때려 부셔가지고 악당을 무찌른다거나, 친구들끼리 있는데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미워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일을 계기로 풀어지게 된다거나, 어쨌든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큰 틀에서 보자면은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대부분 다 풀어나가요. 근데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되는 게 타인을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니까는 그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감정을 가졌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교육적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한국의 영상들이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아이들 영상을 스토리 진행을 해 나가더라고요. 반면에 뭐 영미권이나 제가 보여주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는 그런 어린이 프로들은요, 어떤 캐릭터의 갈등 상황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와 어려운 상황의 갈등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미워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다른 친구들이 등장해서 구조해주는, 도움을 주는,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갈등의 대상이 사람이나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풀어나가고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보통 도움이 필요한 관계와 도움을 주는 관계, 그리고 해결됐을 때는 고마운 관계와 보람을 느끼는 관계, 더 돈독해지는 관계,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그거 외에 어떤 상황이나 사물들, 호기심이 있을 만한 것들을 탐험하거나 탐사하거나 관찰하거나 여행하거나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계속 강조를 하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보통 아시아권 한국이나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에서 만든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상황이 있고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반면에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영미 문화권, 이쪽 어린이 프로들은 어떤 것들을 탐험하거나 탐사하거나 여행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구출해주는 그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사람과 사람이 미워할 어떤 거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넷플릭스로 옮겨오면서 넷플릭스 안에 있는 특별히 한국어 더빙이 된 영미 문화권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린이 프로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아이들도 크고 저희 부부도 크고요. 확실히 그렇게 보는 것을 바뀌고 나서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친구하고 뭐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친구 속상했을 때 친구에게 나쁜 뭐 해코지를 하거나 친구를 빈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지고, 친구들을 도와줬을 때에 뭐 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호기심 갖고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많이 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에도 한국에서 만든 어린이용 영상들이 있어요. 뭐 뽀로로,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린 애들이 뭐 보는 거라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애들끼리 안에서 갈등 상황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갈등 상황을 아예 안 겪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최소한 이 어렸을 때부터 굳이 그런 것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갈등을 이렇게 겪게 되고 그걸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 갈등 상황을 겪고 풀 거를 고민한 그 시기에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베이스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좀 윈윈 될 수 있게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기본 베이스가 어렸을 때 먼저 깔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걸 그냥 막연히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따라하는 걸 넘어서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아이들이 좋은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서로 갈등 구조이거나 남들을 속이거나 괴롭히는 걸 장난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마치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게 오히려 재밌고 웃기는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을 저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요. 오히려 친구들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같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상들을 더 보여주고 싶었고, 아니면 자기 주변에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탐구해 나가는 그런 호기심 자극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보다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더 선별해서 보여주기에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하기 버튼 눌러 놓으시면 계속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